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냥 웃었던 게 아니라 온몸이 가벼워지고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 하거든요. 어쩌면 여름 저녁 늦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오랜 병에서 회복된 직후였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순간이 너무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늘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혹시 행복하지 못한 게 세상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라면요? 오늘은 우리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인데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은 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돈도 벌고 기술도 발전하고 편의시설도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대하는 방식 자체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이 뭔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책이나 음악에 깊이 감동받아서 혼자 산책할 때, 도시의 불빛이나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무의 잎사귀가 눈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흥미롭게 느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평소와 다른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경계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다면 어떨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곧바로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정신 차려, 현실을 봐. 인생이 원래 힘든 거야. 먹고 살아야지. 배우자는 자주 까칠하고, 직장 상사는 말이 안 통하고, 월급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무슨 행복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의 감정을 비현실적인 망상 정도로 치부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정말 현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암울한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환경보다 그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인데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느끼잖아요. 같은 연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 감정을 결정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해석 방식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느냐에 따라 우리도 비슷한 렌즈를 갖게 됐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다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배웠을 거고, 부모님이 자주 화를 내셨다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배웠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강화받거든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역시 난 안 되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연애가 끝나면 난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강해지고, 동창 단톡방에서 누가 승진했다는 소식 들으면 나만 뒤처지고 있어 라는 비교가 시작되죠. 인스타그램에서 감성 카페 사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뭐 하나 생각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좋은 소식 올린 사람 보면서 괜히 기분이 가라앉아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게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SNS에 올라오는 건 다들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만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 사람의 일상이라고 착각하고 내 현실과 비교하거든요. 남들이 올린 가장 좋은 순간과 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닌데 우리 뇌는 그걸 구분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보통 내가 부족해서라고 결론 내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상사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새로운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관계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요. 한번 크게 상처받으면 다음에는 마음을 잘 안 열게 되잖아요. 자기 보호를 위해 벽을 쌓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문제는 그 벽이 너무 두꺼워지면
좋은 사람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정작 우리가 원하는 깊은 연결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안전하지만 외로운 상태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게 정말 외부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일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들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갈등 같은 건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남과의 비교, 이런 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도착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세 자금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직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5년차 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조건을 걸어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도 금방 익숙해지고 또 다른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데 뭘 얻어도 금방 익숙해져서 또 다른 게 필요해지는 현상이에요. 연봉이 올라도 한두 달 지나면 당연해지고 새 차를 사도 몇 주 지나면 그냥 내 차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러면 행복은 평생 미래에만 존재하고 현재는 늘 준비 단계, 늘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이 목표 달성 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상태라면요? 결과에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표도 중요하고 성취도 의미 있죠. 하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불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담보로 잡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불행을 감수하는 건데 그 나중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쯤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우리가 불행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인간은 익숙한 걸 편하게 느끼는 존재거든요. 늘 걱정하면서 살았으면 걱정이 없는 상태가 오히려 불안해요. 늘 바쁘게 살았으면 여유가 생겼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불행이 기본값이었던 사람한테는 행복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행복한 상황을 피하거나 행복해지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도 하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게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자동으로 나오는 생각들에 한 번씩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역시 난 안 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잠깐 멈추고 정말 그런가 라고 질문해보는 거예요. 다른 해석은 없을까? 내 잘못이 아닐 가능성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인 부정 패턴에 균열이 생기거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결국 날 실망시키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고 좋은 점은 안 보여요. 하지만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되고 관계가 발전할 여지가 생기죠. 순진하게 모든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만나기도 전에 결론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행복을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남과의 비교,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판단, 이런 것들이 치워지면 애써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해석인지, 내가 안 될 거라고 믿는 이 생각이 실제로 검증된 사실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예측인지, 그 질문 하나가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돌아가던 패턴에서 잠깐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 작은 틈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어쩌면 그게 첫 번째 변화일지도 몰라요.